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출입국에 가려고 걸어가다가 정말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따갑고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또 출입국 안에 들어가도 시원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덥고 아마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또 더운 날씨에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어, 물 자주 마시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좀 챙기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연락을 많이 와요. 뭐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회사에서 힘든 부분,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K포인트 274로 있다가 회사가 폐업을 하고 디템 비자로 변경했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답이 안 나오죠.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K포인트 274가 5월 30일에 좀 수정이 된 게 있었잖아요. 수정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근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다 풀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K포인트 274가 이제 5월 30일에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출입국관리법 위반해서 범칙금이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도 K포인트 274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인데요. 자, 이번에 6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8시간을 연강으로 한 적이 없는데, 글쎄요, 몸이 나만 알지 모르겠지만, 대한행정사업의 교육장에서 출입국 강의를 하는데, 이 출입국 강의는 심화 과정입니다. 이미 제가 교재는 다 드렸고요. 이번에 그 대한행정사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님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출입국 강의는 실강의만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건 강의는 없고 반드시 실강의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 자리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만약에 30석이 차지 않으면 폐강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행사님들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자 제가 저기 우리 협회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6월 15일에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고 6시까지 출입국 심화 강의인데 이게 오프라인 강의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만 가능하고 최신 경향이 반영된 자 F27 또 F2R 비자 그리고 F299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F5 비자는 F5 1, 2, 4, 그 다음에 6, 9, 11, 10, 15, 16하고 18 그래서 총 10가지의 영주 자격, 3가지의 거주 비자를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만 강의를 하고 교재들도 오프라인에만 제공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번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8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사례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는 기본 강의 플러스 사례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자, 기본 강의 30%, 사례 강의 70%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핫하고 있는 사례들 위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 아마 행사님들 일하시다가 반드시 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강의하기 때문에 이번 놓치시면 이제 제 강의는 아주 비싸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5월 30일에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죠. 5월 30일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정으로 이 중에서 이전에는 불법 체류 경력이 있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됐어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E9 비자 근로자가 3년 하고 나서 1년 10월을 연장을 하거든요. 연장을 할 때 3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상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재고용 연장 허가를 해야 돼요. 고용부에. 근데 이때도 늦고 또 연장할 때도 깜빡하고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이전에 52점, 72점도 3개월 미만이었거든요. 이 정책을 그대로 정책본부에서 반영을 해줘서 그래서 불법 체류가 3개월 이상이라는 얘기는 3개월이 안 되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렇다면 불법 체류 경력은 3개월인데 이 불법 체류 경력이 있으면 바로 범칙금이 나옵니다. 범칙금. 자, 범칙금이 있어요. 범칙금이 100만 원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칙금과 여기에서 말하는 벌금 100만 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범칙금을 1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벌금과 범칙금이에요. 자, 출입국관리법에는 100조 이하의 범칙금과 뭐가 있죠? 뭐요? 과태료 규정이 있죠. 네,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과태료 규정은 행정질서벌 같은 개념이에요. 아, 잘못을 했어요. 그래, 과태료를 내면 200만 원 이하거든요.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게 과태료 규정이고, 그다음에 범칙금 규정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벌금과 범칙금을 구분하는 것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벌금 같은 경우는 형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오늘 메시지를 줬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15일을 늦어서 한 70만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3일 늦어서 한 30만 원 받아서 기간은 18일 정도밖에 안 늦었는데 범칙금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저 이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없어요? 자, 답을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포함해서 범칙금은 100만 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에 관련된 규정, 여기서 불법 체류 경력으로 해서 만약에 범칙금이 100만 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출입국관리법이 4회부터는 신청이 안 되고 3회까지 신청한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금은 다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벌금은 형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다음에 대인 사고를 냈거나 이런 부분들, 형법상의 적용을 받는 처벌을 받는 거가 이제 벌금인데 벌금은 벌금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뭐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다. 그래서 불법 체류 경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범칙금이 나옵니다. 범칙금이 100만 원 이하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200만 원이요. 200만 원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야,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는 벌금 100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벌금 100만 원. 이제 합한 거죠. 합해서 1회냐, 2회냐. 왜냐면 처음에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5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1회, 2회. 그래서 2회면은 마이너스 10점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아마 내년에는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좀 최근에 F2R 비자 같은 경우에도 자, 횟수가 아니고 뭐로 돼 있죠? 네. 그다음 범칙금 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4번으로 내년부터는 자, 범칙금 또는 과태료 해서 요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해서 3회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면 지금 보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범칙금은 100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선 범칙금에 관련된 규정이 특별하게 없어요.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3번 이해하면 되고 3번 이해하면 되고 이거 2번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으로 그래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2번을 해서 범칙금이 100만 원이 나와도 자, 마이너스 10점만 주어진다. 한 번이면 마이너스 5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그리고 기간을 한 번 늦게 연장을 했다. 그러면 한 번이잖아요. 예, 그거는 100만 원이 상관없이 마이너스 5점. 2번을 위반하면 마이너스 10점. 그래서 2번을 위반해서 합계가 100만 원이어도 실제로 횟수로만 제한하고 있다. 다만 내년에는 범칙금 플러스 과태료 해서 금액에 따라서 이 점수가 차등하게 적용이 될 거니까 올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불법 체류 경력이 3개월 이상이 안 되고 3개월 미만인 사람 중에 범칙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금하고 범칙금은 다르다. 그래서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100만 원의 범칙금 합계를 받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자 여기서 두 건을 15일 날 늦었고 또 7일 늦어가지고 2번이 되어 있는데 여권, 패스포트를 그 다음에 갱신 새로 바꿔가지고 신고를 못했다. 그렇게 3번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5점이다. 4번이 된다. 신청이 안 됩니다. 출입관리법 위반은 4번이고 3번이라도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범칙금의 합계가 어느 정도까지 신청을 못하겠다라고 지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번을 위반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그리고 3번까지 하고 범칙금이 있는 사람들도 100만 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K포인트 274의 비자 신청 관련해서 선생님, 제가 100만 원에 범칙금 받았어요. 출입국관리법 위반했어요. 한 번, 그리고 2번 위반했어요. 처음에 위반할 때는 얼마 안 됐는데 2번째 위반할 때 많아요. 이런 경우에 범칙금을 합했더니 100만 원인데 신청 가능해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자, 벌금이라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되지만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4번은 안 했고 3번까지는 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범칙금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E9 비자에서 3년 끝나고 1년 10개월 연장할 때 너무 늦었다. 범칙금이 100만 원 나왔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만 700명인데 거의 1800명 정도 돼가요. 자,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 자, 12,000명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주시고 좀 주위에 좀 안내 좀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요. 실제로 지금 강의가 500개를 넘었어요.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하고 좀 레퍼럴 좀 추천 좀 해가지고 좀 이번 달 6월 달에 12,000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이민 강의 자 작년 12월 1월 달에 강의했고요. 최근에
4월 달인가요? 그때 강의를 좀 했습니다. 이론 강의만 나와 있지만 도움이 되시고 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E7 1 비자, E7 4 비자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강의를 좀 명확하게 듣고 싶다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항쟁사회 강의가 있습니다. 6월 15일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강의만 가능하고 영상으로는 절대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회에 연락을 하셔서 꼭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포인트 174 비자 신청 범칙금 100만 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비젠코리아 정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관장 행정사 였습니다. 또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